네, 여러분은 좀 우울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? 아니면 안 우울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? 저는 솔직히 우울할 때가 더 많거든요.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고요. 그러세요? 네, 근데 저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왔거든요. 우울증의 완치. 야, 요거 책임지셔야 됩니다, 오늘. 우울증의 완치. 야, 우울증이라는 게 일단 네네. 왜 오는지랑 좀 이런 것들부터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. 우울증은 어떨 때 오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? 우울증. 그리고 너무 뭐 방대한 주제니까 네. 아나운서님 뭐 우울증 없지 않으세요? 저요? 아니 뭐 조금 이게 우울감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거나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우울하다라는 게 느껴지면 내가 좀 우울증을 앓고 있나 이런 느낌은 좀 받거든요. 그렇죠. 이제 뭐 일반적으로 네. 뭐 사회에서 뭐 약간의 우울증은 다 있어.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럼요.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좋아 뭐 이런 거지. 근데 그렇게 치면 너무 우울증이 많아지거든요. 네. 다 우울증 환자가 되면은 이게 뭐 임상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으니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려면은 이제 계속 안 좋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? 일단 내가 뭐, 좀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좀 인식하기에 뭐 교과서적으로는 뭐 2주 뭐 이상 뭐 그런 기분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계속 거의 깨어 있는 시간 내내 사로잡혀 있는 거를 말하거든요. 깨어 있는 시간 내내요. 그렇죠. 그럼 좀 이렇게 나아졌다가 우울했다가 뭐 이런 거는 우울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나요?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. 네. 다행이네요. 그렇죠. 다행이다. 네. 근데 그렇게 사실 뭐 교과서적으로 구분하기가 쉬운 건 또 아니고 환자분들 보면은 뭐 많이 또 좋아져서 병원에 안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좀 치료받다 보면은.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네.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우울한 게 한 2주 돼요. 그럼 이게 일상생활이 되나요? 이 정도면? 그게 안 되니까 병원에 오는 거죠. 이제. 그렇죠. 어지간하면 네. 병원에 안 오죠. 네. 그냥 뭐 좀 기분 나쁜데 좋아지겠지, 괜찮아지겠지 네. 하고 버티다가 2주 이상 그렇게 가면은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네.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뭐 이제 자꾸 싸우게 되기도 하고 짜증이 너무 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겠죠. 뭐 우울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네.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까 완치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. 그렇죠. 예, 뭐 오늘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보시죠. 완치 어떻게 가는 겁니까? 뭐 이걸로 완치를 해준다는 건 아니고. 그래요? 네, 이제 완치라는 게 있다면 예.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. 일단 병이라고 치면은 완치라는 게 있다고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죠. 그렇죠. 병이 아니면은 뭐 완치도 없는 것이고. 네. 병이라고 하면은 뭐 대체로 흔한 병들은 완치가 있다라고는 봐야 돼요. 근데 뭐 꼭 완치가 아니더라도 치료가 돼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. 뭐 그렇죠. 네, 완치야 뭐 얼마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완치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치료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만약에 완치됐다면 어떻게 되면 완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완치요? 우울한 사람이? 우울한 사람의 완치. 우울감이 안 들어야 완치 아닙니까? 그렇죠. 네, 뭐 하루 종일 우울함이 안 느껴져야 돼. 그게 완치라고 저는 생각해요. 완치라는 거.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. 그렇잖아요. 뭐 계속 기분이 네. 살다 보면은 뭐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무조건 기분 나빠지는 거니까. 기분 나빠지는 거는 뭐 우울증이 없는 사람도 하루에 골몇 번씩 스쳐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기를 바라면은 이게 완치라는 게 없는 거죠. 그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완치라고 하면은 완치라는 건 없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뭐 이 정도까지는 우울증도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여기는 게 완치인가요? 그렇다기보다는 네. 이제 이 환자분들이 우울증이 좋아졌다는 거를 어떤 뭐 행복해졌다. 네. 기분이 주로 이제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를 완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럼요. 네. 근데 우울한 거의 반대가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요? 그렇죠. 뭐 그렇죠. 행복이라고만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. 그러니까 네. 뭐 우리 기분이란 거는 기본 상태가 원래 그저 그런 거예요. 그저 그저 그런 거예요. 원래 우리 기분 상태는 그저 그런 겁니까? 그렇죠.
아, 우리가 만약에 길 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한 100명쯤 뭐 이리 와보세요 이래갖고 잡아다가 당신 기분이 어떠세요 이러면은 한번 상상해 보면 그렇게 뭐 해본 사람은 잘 없겠지만 갑자기 그런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을 해요.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. 약간 저는 강연 같은 거 들을 때도 많은 학사나 박사분들이 그런 네네.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?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 99명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그렇죠. 싶거든요. 그랑 비슷한 거죠. 약간 비슷한 얘기죠. 네. 네. 지금 뭐 기분 좋으세요? 행복하세요? 그러면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거든요. 처음에. 네네네. 잘 생각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튼간에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러면은 뭐 생각 좀 한 몇 초 해보다가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. 대답을 대부분 하는 거죠. 네. 100명쯤 있으면은 그 중에 뭐 최근에 뭐 일이 아주 잘 풀리고 뭐 최근에 뭐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거나 뭐 이런 사람은 지금 기분 엄청 좋아요 나 진짜 행복해요라고 할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비율적으로 뭐 굉장히 드물겠죠.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또 기분 아주 나쁜 사람도 그 중에 한 10명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잘 안 풀리고 있으면 특별히 연애를 시작했을 때가 가장 그 기분 좋은 상태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죠. 뭐 그렇죠. 네. 내가 원하던 연애를 지금 시작했을 때 원하던 연애. 아무하고나 연애하면 안 되고 물론 그렇지만 제가 그렇죠. 얘기하는 건 이제 내가 바라던 상대하고 예.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 연애라는 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행복이나 좋은 상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렇게 뭐 다른 상대하고 연애를 시작할 때는 머릿속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막 나와요. 네. 그걸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. 그냥 그런 걸로. 그렇죠. 내가 바라는 게 네. 오랫동안 바라온 게 이루어지면은 뭐 연애도 있고 뭐 갑자기 돈이 뭐 크게 생겼다거나 성취감.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100배가 올랐다. 음. 그러면 기분 좋겠죠. 나 지금 기분 짱이에요. 뭐 이러겠죠. 그때랑 뭐 그런 비슷하나요? 그 연애할 때랑 그 비슷한 돈 거죠. 벌 뭐. 때랑? 그렇죠. 도파민이 나오는 게. 내가 바라던 대로 기대대로 완전히 된 거니까. 우리 삶에는 기대대로 되는 순간은 거의 없거든요. 굉장히 가끔씩 어쩌다 있는 거고 맞아요. 아예 없는 네.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렇죠. 봐야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나 기분 지금 짱이에요, 행복해요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엔 거의 없어요. 대부분 다 그저 그렇거나 별로 안 좋거나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거에 반대가 뭐 행복한 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다 우울증 환자라고 해야 돼요, 또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누구나 우울증은 있어. 뭐 그 얘기는 그런 수준의 얘기인 거죠. 그러면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이제 걱정과 함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우울하다와 행복하다의 그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좀 낮춰야 된다, 경계를 낮춰야 된다 이런 걸로 가는 겁니까?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네. 기분은 원래 아주 어쩌다가 잠깐씩 좋은 거거든요. 굉장히 네. 그 극히 짧은 시간만 기분이 좋은 거고 대부분의 시간은 기분이 그저 그런데 그 기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고 사는 거죠. 좋은지 나쁜지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 그 예로 들었듯이 잡아다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못 해요. 네. 행복하세요? 뭐 기분이 좋으세요? 이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통 답이 나와요. 별 생각 없는 사람한테 물으면은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의식 안 하고 사는 게 우울증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거는 맞네요. 그렇죠? 크게 내가 거기를 어떤 감정 상태인지 크게 의식하지 않는 상태. 그렇죠. 네. 이제 일단 우울증이 생기면은 내 기분에 대해서 계속 의식이 돼요. 사실 뭐 어떤 감정이 나를 방해하고 흔들어 놓지만 않아도 내가 할 일 똑바로 하게끔 그렇죠. 방해만 안 해도 사실 좋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면 옛날에 안 좋은 기억도 계속 나고, 네.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뭐 어떻게 했다는 둥, 뭐 차별되고 했다는 둥, 뭐 옛날에 뭐 내 전 남친이 뭐 어떻게 뭐 그런 생각해서 나는 거죠. 최근에 내가 뭐 어떻게 누구한테 뭐 잘해줬는데 서운하게 하고 이런 것도 떠오르고. 야, 오늘은 이거 좀 메모해 놓고 싶다. 좀 이렇게 그냥 크게 내 감정을 휘두르지 않는 상태가 우울증이 없는 상태로 받아들이면 좋다. 그렇죠. 근데 네. 뭐 그렇게 우울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. 무슨 나쁜 기억이 계속 떠오를 수 있어요, 또. 근데 우울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뿌리치는 게 돼요. 뿌리치는 게 된다. 쓸데없는 맞아. 생각하지 말고 할 거나 네. 하자. 뭐 옛날 생각해서 뭐 해. 그리고 뭐 딴 사람한테 서운한 기분이 들거나 뭐 표정이 나빠 보이는 느낌이 들 때도 아니겠지. 한마디로 꼰또롤이 된다는 거잖아요. 꼰또롤. 그렇죠. 그죠? 예. 내가 해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예.
내 기분을 뿌리치는 게 좀 되는 상태가 우울증이 없는 상태인 거죠. 근데 이 꼰또로를 하기가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. 그 기분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고 예.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을 수는 있으면은 예. 내 기분이 나쁠 때 그래도 그냥 할 거는 하고 표시 안 내고 그리고 내 기분을 남한테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 때 뭐 짜증을 낸다거나 뭐 운다거나 뭐 자꾸 서운하다고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우울증이 별로 없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치료를 뭐 약을 먹거나 무슨 상담을 받거나 이제 그래서 괜찮아졌는데 그거를 중단해도 뭐 약을 끊거나 뭐 상담을 뭐 중단했어도 이제 그냥 기분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런 안 좋은 기분을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뭐 좀 어느 정도 뿌리치는 게 가능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완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가기 위해서 뭐 좋은 방법 하나는 알려주세요. 그래도. 그냥 약 먹고 상담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. 약 먹고 상담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? 평소에 어떤 나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으면 좀 뭐 지금까지 뭐 했던 여러 가지 뭐 이런 앞에서 했던 얘기들 결국 우리 멘탈 연구소의 이번 시간 존재 그렇죠. 이유군요. 뭐 그런 게 예. 그런 거에 도움이 되긴 하죠. 뭔가 그리고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패턴을 잘 관리하는 거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뭐 술 많이 안 먹고 네. 뭐 그런 것들 운동하고 다음엔 술에 대해서 한번 하시죠. 전에 한번 했잖아요. 술이요? 네. 했나요? 그 영화 관련해서 한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완전 술 얘기보다는 조금 이제 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을 뭐 그런 상태였는데 한번 뭐 술이 우리의 감정과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이 완치됐다는 거는 예.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주위 환경, 뭐 내 배우자, 부모, 뭐 친구, 내 외모, 건강 상태, 뭐 자녀,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원래 삶의 기본이구나. 이게 정상이구나. 당연한 거구나. 그래도 할 거는 하자. 기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. 할 거 하는 게 더 중요해.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완치라고 보면은 그 완치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. 그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. 약간 과거 편에 대한 돌이킴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되게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원래 좀 그런 거야. 이렇게 내가 스스로 좀 받아들이는 거.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가면은 그리고 이제 뭐 남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아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그게 완치가 된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 중에는 화내는 분도 있어요.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거죠. 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더 뭔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거짓말이 되는 거고 더 뭔가의 의미를 찾으려면 그거는 뭐 종교적인 영역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생이란 거는 원래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의 처음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가 좋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게 원래 정상인 거죠.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뭐 그저 그런 게 원래 기본이고 근데 이제 우울증 상태가 아니면은 그런 기분이 나빠졌을 때 거기에 계속 사로잡히지는 않게 되는 거죠. 적어도 외적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로 남들한테 보일 수가 있고 내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내가 남의 도움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우울증 완치인 거죠. 그 완치라는 게 뭐 다시는 이제 우울증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랑은 다른 거죠. 그런 거는 그런 식의 완치는 또 있을 수가 없으니까. 네. 왜냐하면 우리가 뭐 팔이 부러졌다가 뼈가 붙으면 완치됐다고 하잖아요. 그게 골절이 완치됐다는 게 다시는 팔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. 우울증의 완치라는 게 뭐 누구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다시 앞으로 가게 됐으면 그게 완치인 거지. 다시 뭐 쓰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랑은 완전 다른 거죠. 야, 전 오늘 편 즐겨찾기 해놓고 종종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뭐 운전할 때든 뭐 이동할 때든 오늘 얘기 좀 전 계속 반복적으로 좀
제 의식에 좀 심어놓고 싶네요. 예.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이거 완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기는 하세요. 예.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완치는 얼마든지 가능하죠. 알겠습니다. 완치, 우울증의 완치. 야,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없지만 그 별거 아닌 게 또 정답인 것 같다는 느낌을 동시에 얻어서 뭐 저는 좀 반복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. 근데 이제 네. 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주위 여건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분도 뭐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리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약을 먹어야지만 유지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뭐 목표가 완치가 아니고 버텨 나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죠. 그때는 아예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. 치료의 기준이. 그럼요. 그런 안 좋은 거를 안고서도 계속 네. 버틴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. 맞아요. 네. 그럴 때에 맞춰서는 또 저희가 다른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혹시 더 얘기해 주실 겁니까? 그렇죠. 네, 맨날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자, 오늘 얘기는 저는 굉장히 큰 귀감이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시죠. 자,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